오늘부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5주년이 지났습니다. 다만 탈서방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는 중국에 완전히 예속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홍콩과 경제 연관성이 상당히 밀접한 우리나라로서는 문제가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22포럼에 참석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사실 7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했는데 오늘 이 PC 물가지표를 보면은 이 내용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올해 상반기가 어제부로 끝났죠. 예. 보통 방송에서는 상반기가 끝나면 결산을 다음 날 합니다는 올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상반기 결산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했던 대예측 세미나에서 예. 올해 증시는 상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특히 2분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저하고 예. 환율은 상고하죠. 이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는 당초보다는 상당히 부진폭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상반기가 끝나면서 우리 캐스터분께서 S&P 기준이라든가 비트코인 하락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했습니다는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울 알겠습니다. 때.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5월 PCE 물가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예상이 왜 중요하냐면 페드의 통화 정책의 중요한 물가 잣대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보다 투자가 입장보다는 아무래도 통화 정책 측면이 하는 페드 입장이 더 중요한 지표가 예.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바로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결과는 우리 캐서분이 잘 전해주셨습니다는 5.3% 나왔죠. 사실 인플레 기대가 4월 달에 좀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예. 이번 달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면 인플레 기대에 대해서 월가에서 좀 시각이 이렇게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좀 둔화세는 보이긴 했어도 소위 인플레 피크아웃론을 얘기했을 정도의 둔화세는 아니다. 결과적으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크기 때문에 예. 3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중에 역시 관심이 됐던 것은 빅테크라든가 예.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가격이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아무래도 7월 26일부터 있는 페드 회의에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5월까지는 0.5%포인트가 베이스라인이었는데 어제 파월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0.75%가 베이스라인이 됐다 예.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0.75%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금리에 민감한 빅테크 업종, 특히 테슬라라든가 이런 가상화폐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오늘 장에 다 보였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테슬라의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 지금 673달러까지 떨어지고 있죠. 오늘 이제 이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제 오늘부터 2분기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거든요. 그렇죠. 테슬라의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는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그래서 앞으로의 가격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기 때문에 아마 정영국 PD께서 특별히 이 방송에서는 종목 얘기를 안 합니다는 예. 저렇게 비춰주신 것이 아닌가. 오늘보다도 다음이 굉장히 주목되기 때문에 정 PD께서 저걸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월가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인플레에 상당히 민감했었는데요. 예. 오늘부터는 경기 침체에 더 민감한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도 굉장히 시청자분이 주목해서 보실 사항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오늘 미국의 이렇게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PVT 10 이거 가지고 PVT 10 아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현재 이렇게 느끼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PVT는 아까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던 식으로 사실 앞으로 주가가 50% 떨어진다. 예. 지금 수준에서 50%면 완전히 아주 예.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JP 모건 같은 경우는 10% 떨어진다 해서 PVT 10 이 얘기가 이제 입술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 있어서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공포지수 빅스지수입니다. 예. 루비니 교수에 민감했느냐 아니면 JP 모건에 민감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정영국 PD 준비될지 모르겠습니다는 빅스지수 오늘 빅스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빅스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렇게 결국 공포가 확대됐다는데요. 예. 지금 보면 0.5, 1.95%니까 시장에서는 닥터 둠이라 하는 루비니 교수의 얘기를
너무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엇갈릴 때는 공포지수 가지고 보시면 된다. 만약에 50% 떨어졌으면 저 수치가 아마 35레벨까지는 넘어왔을 예.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국내에서 닥터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 그 지금 증시의 하락세에서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런 걸 보시면 아쉽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하는 것은 바로 10년물 금리가 PC 물가가 고공행진인데 불구하고 10년물 금리가 오늘 하락세를 보였을 겁니다. 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그리고 금값도 많이 빠졌을 겁니다. 예. 그래서 금값도 지금 한번 보면 이렇게 1,800대로 1,800이 붕괴되냐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플레 해칭 자산으로 올해 그 3월 달에 2,020달러 갈 때 사실 그 금을 시중은행의 PB를 중심으로 인플레 해칭해서 금 사라 했는데 거꾸로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한국경제TV에서 방송인 그대로 그 전해드렸습니다는. 예. 그리고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달러 인덱스도 오늘 105레벨에서 104레벨로 이건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머큐리 요인 이런 것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월가의 관심이 인플레에 의해서 펀더멘탈 이런 쪽으로 그 경기 침체에 더 관심 있는 것은 오늘부터 2분기에 미국 기업들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죠. 예. 그리고 이달 말에 2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되죠. 펀더멘탈 장세다. 펀더멘탈 장세니까 아무래도 인플레보다는 경기 침체 문제에 더 관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비교적 오늘 길게 얘기했던 것은 시장 상황을 읽을 때 이런 대목을 이렇게 플레이어들이 어느 쪽에 관심으로 이동되느냐 하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보다는 경기 침체에 더 민감하다. 그래서 오늘 루비니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어제 미리 앞서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가장 주목할 사항이 물가의 우선순위가 되지만 sacrifice ratio, 희생률이 강하기 때문에 연착륙 달성이 어렵다 하는 예. 쪽으로 처음 시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오늘 장세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이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체크를 해봤고 오늘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날이 아닙니까? 지금 이제 홍콩이 중국에게 반환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사실 대대적인 기념식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네. 기념비적인 건지 아니 우리 예. 입장에서는 좀 홍콩 그 시민 입장에서 치욕적인지 또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금융사 입장에서 어떤 쪽으로 하는지 예. 기념비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 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 시청자 여러분 이 장면 그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당시에 깡드시랑 같이 해서 그때 당시에 임창열 부총리께서 이렇게 IMF에 서명할 때 비슷한 이 장면이 국제사회에서는 IMF의 한국의 서명식보다도 이 뉴스가 더 컸습니다. 예. 오늘 미국 장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하지만 오히려 세계 국제 질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홍콩에 반한 얘기가 더 큰 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장면 아마 우리 정영국 PD께서 오랜만에 이거 굉장히 자료가 찾기 힘든 건데요. 예. 찾습니다. 이쪽 분 아시죠? 이쪽 분은 영국의 마가렛 대처십니다. 지금은 중국의 그 국가주석이 시진핑이십니다는 덩샤오핑이죠. 예. 여기서 홍콩 반환에 서명했던 게 25년 전인 1997년 우리가 외환위기를 발생했던 그런 해입니다. 예. 이때에 그 영국에서 중국으로 홍콩을 반환하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는 일국일제, 그 다음에 일국양제, 요게 조금 자막이 틀렸습니다. 예. 일국양제, 그다음에 홍콩을 좀 자치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일국양제, 항인치안, 고도자치, 요 약속헌에 반응했거든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이제 제대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홍콩의 민주주의, 홍콩의 시장경제 원리, 홍콩의 자본주의는 인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중국의 본토로 홍콩을 반환했거든요. 그렇지만 25년이 지난 이런 상태에서 많은 내부적으로 언론 통제라든가 민주주의 체제는 어떻게 됐는가, 경제는 어떻게 됐는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화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더 진행됐다. 탈서방화가 진행됐다 하는 것이 한마디의 그 평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2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얘기 나오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년 전에 가장 약속했던 일국양제가 지금은 일국일제 체제, 완전히 홍콩이 중국으로 이습됐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시진핑의 야망이 어느 정도 충족된 거죠. 예. 홍콩을 이제 병합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 이렇게 국가 주석이 코로나 이후에 해외 행선지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택하지 않았었는데요. 첫 행선지로 홍콩을 방문한다. 지금 저 건너편에는 바이든이 주관하는 나토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미중 간 패절의 기념도 사실 미중 간 패권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일국 일제 체제의 마지막 남은 대만까지 예. 흡수 병합할 것이냐. 그렇죠. 이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 나올 것이냐. 이런 것이 가장 큰 관심이 된다. 이 때문에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늘 미국 증시보다는 홍콩의 25주년 예. 이것을 더 큰 뉴스로 다루고 있다. 시기적으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한번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이 홍콩의 특별 경제 지위가 다 무너졌다. 사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 무너졌죠. 예. 사실 홍콩의 경제 특권 지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홍콩이 중국에 있지만 홍콩이 서방의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되는 데에는 결제 통화 내지는 중심 통화를 달러 페그제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홍콩에 그동안 부여했던 경제 특권은 달러 페그제였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위안화 페그제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위안화 페그제라는 거 아실 겁니다. 결제 통화에서 위안화가 보장되는 이 체제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25년 전에 영국이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주권을 갖고 있을 때 일국 양제 체제로 한 경제 특권은 사실상 무너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특권 때문에 홍콩을 간 거 아닙니까?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예. 그런 과정에서 경제 특권이 무너지다 보니까 경제 행위들이 전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에서 가장 먼저 떠나가는 것이 자금이죠. 예.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자금부터 먼저 떠나가고 기업 떠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국민이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국제화 과정에서 보면 자본의 이동, 상품의 이동, 그다음에 사람의 이동인데요. 항상 먼저 떠나기만 돈의 생리가 가장 먼저 떠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은 홍콩에서 떠나서 홍콩 플러스 엑시트라는 용어가 나오죠. 지금 유입 대비 줄 비율이 지금 4배 내지는 5배까지 급속히 홍콩을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떠나가죠. 예. 돈이 떠나가니까 기업도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국에 소속돼 있는 본국으로 가는 리쇼링이라든가 그쪽의 본국이 여러 가지 코스상의 규제상의 문제가 있으면 인접제어로 가는 홍콩과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니어쇼링 제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홍콩 시민들이 그동안 민주주의 자유주의라든가 누렸기 때문에 이게 박탈되면 예. 결 떠날 수밖에 없죠. 영구로 많이 떠나가고 미국으로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5전을 맞는 이런 상태에서 홍콩의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보면 사람도 떠나가고 돈도 떠나가고 기업도 떠나간다. 쭉쟁이다. 베네수엘라 전체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예. 쪽에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홍콩에 갖고 있는 위상이 가장 큰 게 아시아의 금융 허브죠. 근데 이거 죽이기 위해서 결국 홍콩을 병합한 게 중국의 시진핑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시아의 금융 허브의 위상은 지금은 홍콩보다는 중국의 본토의 상해라든가 선진이라든가 뿌동 같은 이런 쪽으로 넘어간 체제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 위상이 완전히 박탈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홍콩의 이 경제 위상도 많이 무너졌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홍콩 경제가 무너지면서 중국 경제도 같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홍콩을 병합하면 중국이 그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거를 생각을 했던 국내 싱크탱크 기관, 대외 싱크탱크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25년 전에 한번 영향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기관들이 있는데요. 중국 경제는 사실 홍콩을 그 병합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많이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 자 97년 한국이 외환위기 당시 중국이 홍콩의 병합 당시에는 중국의 그로스패스 성장 전략이 외연적 액센티브에서 인텐시브 그 내연적 성장 단계로 바뀌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 시청자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는 외연적 성장은 뭐냐? 외연적 기술이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단계다. 이렇게 농토에서 보면 이제 사람을 투여해 가지고
배출을 소출을 많이 일으키는 단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노동 코스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헌적 성장 단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을 많이 집어넣어서 소출이 된다 하면 더 집어넣느냐 할 때는 적정 수준이 있습니다. 조그만 땅덩어리에 많이 사람을 넣으면 나중에는 사람 간에 부딪히거든요. 그때는 인력을 더 투입하면 안 됩니다. 그게 유명한 루이스 전환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루이스 전환점이 봉착하면 이제는 홍행커가 단순히 기술력, 휴먼 캐피탈을 붙여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내연적 성장 단계다.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은 여기 솔로의 모델 생각하시면 되겠다. 로버트 솔로의 1960년대 미국의 케너디 존슨이 있는 미국 경제 호황을 이끌어갔던 가장 큰 원인이 예일대 경제학자들이 중시했던 예일것이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때 상징격이 솔로 모델입니다. 그 솔로 모델을 생각하시면 경제 공부하시면 되시는 분은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내연적 성장 단계로 가냐면 외연적 성장에서 부딪히니까 임금 올라가죠. 땅값 올라가죠. 땅값 올라가 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봤기 때문에 이것을 고효율 구조로 저비용 고효율 구조가 생산성 증대는 내연적 성장 단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중국 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도 전형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성장률이 1분기에 18.3%입니다. 올해 1년이 지난 1분기 성장률이 4.8%입니다. 이달 중순에 중국이 2분기 성장률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는 대체로 2%는 못 미치지 않느냐. 극단적인 비관론은 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는 월별 지키기 때문에 2월 2일 보겠습니다. 0%에서 1%, 2% 갤러핑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성장률 목표치 5.5%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좀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홍콩 반환 25주년 이 기념식을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국가, 당연히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담을 주관하고 있습니다는 마음은 한켠역에 지금 시진핑의 그 기념식으로는 홍콩으로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왜냐, 시진핑이 홍콩을 25주년 맞서 병합한 상태에서 오면 시진핑의 가장 궁극적인 야망인 중국몽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겠느냐. 중국몽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다는 중국 중심의 그 세계 질서 파악스 스니카 구상이다. 그래서 기존의 미국 중심의 파악스 아메리카 대변 구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중국이 전혀 밀리지 않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만나봤던 2007년 닐 퍼거슨 그때 당시에는 하버드 교수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분인데요. 이분이 차이메리카 시대가 돌게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원래는 이게 2020년 정도로 봤는데요. 대체로 국제사회에서 보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출범과 함께 이렇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중국에 대해서 막겨냥했느냐 하면 그만큼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이 그런 상태에서 2017년서부터 닐 퍼거슨 교수가 얘기했던 차이메리카 시대가 전개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미국을 제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 대비해서 팍스 스니카 시대로 되지 않느냐. 그 누가 했느냐? 골드만삭스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 팍스 스니카 시대가 구축되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연임한다면 자기 연임 기간 내에 이 예상대로 본다면 중국에 이렇게 추월당하면 아마 역대 미국의 모든 대통령 중에서 미국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면 최악의 대통령, 지금까지 국민의 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최악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토든 뭐든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나토가 서면 주제가 중국 견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견제이기 때문에 오늘 그 홍콩 25주년 시진핑이 주관하는 홍콩의 기념식, 그 중국 편으로는 기념식이 되겠어요. 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시진핑 정부의 중국몽,
이 팍스 시니카 야망이 지금 계속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럴수록 미국의 견제도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은 사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월 20일 날 취임한 지 한 1년 6개월 되고 있습니다는 한마디로 세계 질서에서 중국으로 뺏기는 것이 미국에 다시 복원시키겠다 하는 예. 그리고 차이나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거죠. 지금 한번 1년 6개월의 바이든의 대외 정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상대는 중국이다. 맥과 차이나로 요편다고 됐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까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G7이라든가 대서양 동맹을 통해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게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좀 보완시키고요. 경제 측면에서는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새로운 용어죠. 바이든 대통령 때 인도太平洋경제 프레임워크 이 축의 대결이기 때문에 저런 프레임워크가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그리먼트라는 표현, 세계 무역 협정, 예. 협정이라는 표현인데 컨트리 투 컨트리인데 이때는 표기가 어그리먼트라는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피보 스테이트 대 피보 스테이트의 네트워크 망이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라는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국제 용어가 뭐든지 협약이라는 게. 그래서 이코노믹 프레임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거죠.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전략 구상 이게 지금 이제 핫이슈하지 않습니까 주제? 그렇죠. 예. 그런 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도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걸 좀 비춰드리겠습니다는 나중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CD라든가 CVI보다 더 중요한 이번에 아주 구체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 CVID 북한에 대해서 예. 이런 쪽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포지션을 취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확실하게 넷망에 이어서 동맹국을 구축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장에서 어정쩡한 표정을 두면 중간자 함정에 걸린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예. 이런 측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도 확실한 입장을 펼쳐야 한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어느 국가보다 확실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측면이 지금 시기적으로 요청되는 한국의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 스탠스를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지금은 피보 스테이트 대 피보 축의 대결이거든요. 예. 축의 대결은 어떤 쪽으로 관계를 맺느냐 하는 커넥션 그것이 외교 전략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네이션 투 네이션, 컨트리 투 컨트리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테이트의 경쟁이기 때문에 확실한 입장을 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는 축의 대결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 축의 대결에서 중국은 자국 중심의 축은 지금 퍼내는 게 있어요. 퍼내는 게 있기 때문에 내수 위주의 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쌍순환 전략이 이제 중국의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걸 세계 가치 사슬의 중심이 돼서 넷망을 중국에 둔다 하는 얘기고, 그 미국도 GVC를 개편한 거, 글로벌 밸류체인을 개편해서 중심축을 미국에 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EFT라든가 IPEF라든가 이런 대상을 통해서 축의 중심을 미국에 두는 이런 예. 축의 축의 대결이다. 그리고 통화적인 측면에서는 축이니까 네트워크니까 디지털 통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 대비해서 디지털 달러로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죠. 예. 문재인 정부에서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시대적 흐름을 잘못 읽었던 것이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하여가식 대결이다. 홍영표 하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방원에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하는데 지금 정몽주의 단신가를 요구하는데요. 국제사에서 예.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 하니까 중진국의 중간자의 함정, 소위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진 거죠. 시대 흐름을 읽지 못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과거에는 안보는 비용이 나간 안보는 미국에, 그리고 북한 삼각해서 경제는 중국에, 안미 경중이죠. 이건 뭐 잘못된 거죠. 안보와 경제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 누차 강조입니다는. 그래서 지금은 새 정부에 대해서 안보와 경제를 통합시킨다. 예. 그리고 여기 안미 경중을 이렇게 이런 표현을 표현하셨더라고요. 안보는 미국에, 축의 대결이니까 예. 경제는 세계에, 경제는 세계. 아마 경제에서 힐리 외교 측면에서 중국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안보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를 통합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안보가 없으면 경제가 없고 국민들이 없는 겁니다. 그게 홍콩 25주년을 맞는 홍콩의 이렇게 시민들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주는 시사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미 경세 참 흥미로운 표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느 증시를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지금 통제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홍콩과 중국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을 이렇게 봅니다는 이제 홍콩에 대한 미련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금융사, 증권사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문다 이렇게 평가 나옵니다. 예. 지금 다른 금융사들은 싱가포르가 본고로 다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증권사와 금융사는 마지막에 미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국제사회 분위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예. 재테크 관점에서 홍콩의 ELS를 빨리 좀 줄여달라 한국경제TV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중국 본토로 갔다. 오야지가 지금 중국 본토로 가고 있다. 예. 그래서 중국 증시라든가 중국의 전기차 ETF 같은 중국의 빅테크 ETF 같은 이런 쪽에 강조하는 것도 국제사회에서는 오야지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홍콩이나 중국이나 할 때 홍콩의 미래를 버리고 중국 쪽으로 가라. 중국을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예. 재테크 관점에서 그런 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시선을 좀 돌릴 필요도 있다. 예, 좀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